부산시가 광안대교에 새로운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두고 유료화 연장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문화재단이 설립을 앞두고 빠듯한 재정 상황에서 적자 운영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부산 지역 단체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고 이태석 신부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통즈 행복마을 사람들이 지역 민들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초 광안대교에 스마트 톨링이라는 새로운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설치해 현재 시험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 문서를 보니 운영 비용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왜 3년여 뒤면 무료화되는 광안대교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걸까요? 김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안대교에 시험 운영 중인 스마트 톨링 시스템입니다. 차량이 지나가면 영상으로 인식해 흡을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하이패스 차량은 기존처럼 부과되고 일반 차량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광안대교 대연동 일원 진출입로 4곳에 약 70억 원을 들여 설치됐습니다. 광안대교는 지난 2017년 흑자로 전환해 한 해 3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8년 5월이면 통행료 징수 기간이 끝나 무료화됩니다. 불과 3년여 뒤 철거될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스마트 톨링 시스템 구축 보고서입니다. 광안대교 주변 도로 사업으로 요금소 통합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시 문제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후불 고지 비용과 미납률이 지금의 13배에 달하고 면제 차량 확인도 어려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적 한계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대교의 상하행선 각 한 곳씩 설치하면 되지만 구조 지리적 문제로 불가하다는 겁니다. 도로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거리는 한계 맥스는 70m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밑으로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밑으로 거리를 했다. 시는 전자고지를 도입해 고지 비용을 절감하고 사전 등록 할인제를 통해 미납 통행료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시는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자가 늘자 고액 미납자를 형사 고발한 바 있습니다. 부산은 현재 유료 도로가 가장 많은 곳인데 광안대교는 3년 후에는 무료화가 예정입니다. 그런데 굳이 수십억 원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은 유료화를 연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요. 현재 이 시스템이 교통 정체 해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는 요금 징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스마트 톨링을 통한 통행료 징수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금정문화재단과 부산진문화재단에 이어 부산지자체 중에서 세 번째로 부산 남구문화재단이 설립되는데요. 설립을 앞두고 빠듯한 지자체 재정 상황에서 적자 운영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차례 부산시가 제동을 걸었던 가칭 부산 남구문화재단 설립 사업. 부산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앞서 재단 설립 이후 기존 문화기관과 차별성이었고 추가 투입될 재정을 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재심의 의견을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부산 남구문화재단 설립은 우리 구의 문화적 특성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활 속 고품격 문화 향유와 그리고 주민 주도 문화예술 진흥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의 다양한 문화 주체와 산재해 있는 지금 현재 문화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문화 정책 플랫폼으로서 문화도시 남구를 이끌 전문기관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 남구문화재단 교회관에 따르면 공모직 문화재단을 총괄할 대표이사를 포함해 기획경영팀과 생활문화팀, 창의문화팀 등 3개 팀 20명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기존 남구청이 운영해왔던 달맞이 축제와 해파랑길 관광 안내소, UN 평화축제 운영 업무 등이 이관되면서 6명은 재단이 안정화될 때까지 파견 형식으로 나머지 14명은 전문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년간 현재 사업과 신규 사업 등 17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소요 예산과 설립 이후 손실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부산문화재단과 부산문화회관, 남구문화원 등 산재해 있는 기존 문화기관과의 차별성과 관계 정립이 모호하다는 우려도 큽니다. 남구는 관련 조례와 정관 제정, 임직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문화재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자기개발과 진로 문화체험, AI 교육 등 학교 생활 마무리를 위한 교육과정 지원에 나섭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부산 청년잡 성장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 예비 대학생 등을 위한 1:1 진로 상담과 재테크 교육을 지원합니다. 12월에는 청년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해 부산시 청년 정책에 대한 안내와 상담도 제공합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도시철도 기관사에 대한 강의형 진로 교육과 철도사업소 견학을 통한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직업특강과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랜 수험 생활로 지친 수험생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힐링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영화의 전당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영화 우수 작품을 선정해 관람과 해설을 제공하고 영화 관련 진로 특강을 운영합니다. 동래 문화회관에서는 고3 학생 등 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오전 인공지능 시대 진짜 전문가로 성공하는 방법을 주제로 장동선 뇌과학 박사의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부산 서구에는 이태석 신부의 헌신과 사랑을 기리기 위해 만든 톤즈 문화마을이 있는데요. 이 신부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톤즈 행복마을을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고 이태석 신부의 헌신과 사랑이 깃든 곳 톤즈 문화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정성껏 만든 점심 한 끼를 대접하는 날. 톤즈 문화공원은 어느새 야외 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걱정이지만 따뜻한 소고기 국밥 한 술에 냉기를 털어냅니다. 어제보다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날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하고 밥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이날 200인분의 음식을 준비한 이들은 톤즈 행복마을 사람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이 어르신들께 전해질 때 이들의 수고로움은 어느새 보람이 됩니다. 이렇게 이들은 10년 동안 쉼 없이 이웃을 위한 온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엄청 좋아들 하셔요. 드시고 가시면 어르신들이 나중에까지 한참 지났을 때까지도 인사를 듣습니다. 11월 소고기 국밥을 비롯해 5월에 준비한 비빔밥, 7월 삼계탕까지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톤즈 행복마을. 자체적으로 제작한 수세미와 방향제 등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지역민들을 살뜰히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도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헌신과 사랑이 서려 있는 톤즈 행복마을. 날씨가 추워질수록 이들의 이웃 사랑의 온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19일 쿠무다 콘서트홀과 21일 국립해양박물관 대강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통 공감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19일 콘서트는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 솔루션, 21일에는 자녀를 살리는 대화법, 소통하는 자녀 양육 솔루션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시교육청은 현장 연수와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원격 연수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등을 위한 2025년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지역 특산품과 가공식품, 제조품, 관광 서비스이며 부산에 사업장을 둔 업체입니다. 참여업체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답례품을 공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시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8월부터 수원시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 야간 학교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공간이 협소해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전 비용을 마련해 주기로 뜻을 모은 건데요. 모금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학교 이전에 필요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율천동에 살고 있는 김미진 씨 가족. 오목천동에 있는 장애인 야간학교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온 가족이 힘을 모았습니다. 미진 씨와 남편이 용돈을 쪼개 먼저 내놨고 아들들이 알바를 해 보태면서 30만 원을 만들어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다른 분이나 단체에 비하면 너무나 소액을 기부를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족이 모두 참여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고. 미진 씨 가족의 성금 전달을 끝으로 모금 운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장애인 야간학교가 이전하려면 7,300만 원이 필요한데 석 달 만에 목표액을 채운 겁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모금 운동엔 수원 지역 72개 단체 1,225명이 동참했습니다. 시민분들이 정말 장애인분들의 그 평생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평생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로써 새벽빛 장애인 야간학교는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강의실 1개와 상담실이 전부인 곳에서 75명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제 2배 넓은 공간으로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벽빛 장애인 야간학교 신승우 교장은 드디어 대기 중인 장애인들까지 학교에 나올 수 있게 됐다며 넓은 공간을 선물해준 수원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기자들 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수업밖에 할 수 있고요. 우리도 넓은 교실에서 화장실 갈 때 비켜 하지 않고 수업 끊어지지 않고 수업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정말이지 너무 감사하고 계속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수원 시민들의 이웃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모금운동 덕에 새벽빛 장애인 야간학교는 올해 안에 새 보금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한 지하도 상가가 준공 이후 8년 만에 정식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했었는데요. 반려동물 복합 문화 거리로 탄생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수영역과 광안역 간 지하도 상가입니다. 8년째 막아두었던 1.4km의 지하 통로가 시원하게 개통됐습니다. 6개 구역으로 나눠진 지하도 상가 중 2개 구역이 반려동물 복합 문화거리로 조성됐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100여 개 펫 브랜드와 서비스 업체가 운영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막혀있던 공간을 이렇게 또 애견을 위해서 또 저는 애견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고 반려동물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동물병원과 유기동물 입양센터, 반려동물 미용실 등은 22일 개장일에 맞춰 막판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쇼핑과 진료, 유기동물 입양까지 도심 지하도 상가에 자리한 국내 최대 반려동물 특화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도심 쪽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고 반려동물 복합 거리라고 조성을 하는 이유가 동물병원도 집어넣고 이제 미용실도 집어넣고 반려동물 유기동물 입양센터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제 뭔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거기 좀 더 다 집어넣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유동 인구를 이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가 필요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임대시장 침체 속에 지하도 상가에 조성된 반려동물 복합 문화거리가 단순 상업 공간을 넘어 반려동물 보호자들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어촌민속관이 새로운 전시물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바다가 삶의 터전인 부산 사람들의 생활상을 다양한 유물과 영상 등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바다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부산. 바다에서 살아온 부산 사람들의 흔적을 어촌민속관이 보여줍니다. 고무잠수복이 개발되기 전 바느질에 입었던 해녀복, 고무줄로 엮어 만든 수경, 나무를 깎아 만든 갯벌 도구와 전통 방식의 김양식 흔적, 풍어를 기원하며 올리는 기장 별신굿도 옮겨왔습니다. 단순히 이런 기복적인 이런 그만 하는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또 축제장이 됐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음식도 나눠 먹고 그 무당과 어울려서 같이 굿도 하고 이런 즐기는 장소였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부산 지역에서 이런 것이 남아 있어서 지금의 우리 경제 밑바탕이 된 부산 수산업의 발전사를 비롯해 먼 바다로 떠났던 마도로서의 모습은 노래와 영상으로 다시 보여줍니다. 어촌민속관은 2007년 개관 이후 17년 만에 상설전시 일부를 새롭게 꾸몄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고 그만큼 또 어촌 어업 문화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업에 수반한 여러 가지 이런 문화라든지 산업 그에 관한 여러 가지 테마들로 어촌민속관은 앞으로 상설 전시를 단계별로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4월까지는 부산의 염전 역사를 보여주는 테마 기획전이 함께 이어집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국화는 한국의 전통적인 꽃으로 그 아름다움과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부산 곳곳에서 국화를 주제로 다채로운 꽃 전시가 마련돼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구 운수사 대웅전 앞. 가을을 가득 머금은 국화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 노랑과 빨간 색깔에 한 번 빠지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에 또 한 번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마음이 좀 즐겁고 행복하죠. 저런 거 보면 겨울에 보기가 힘들잖아요. 꽃을. 높아진 가을 하늘 아래 다채롭게 핀 국화꽃. 그 다채로운 색의 시각적 즐거움에 시 구절까지 더해지자 마음은 모처럼 여유가 생깁니다. 서리를 맞아도 피고 또 그런 큰 추위는 아니지만 추위가 와도 꽃이 피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그게. 천년고찰 운수사에서 펼쳐진 제5회 국화분재 축제. 국화분재 동호회가 정성스레 가꾼 국화분재 130점이 전시됐습니다. 밀락 해변공원에도 국화 꽃밭이 만들어졌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푸른 바다가 맞닿은 강안대교, 형형색색의 다양한 국화까지 2만 본의 국화꽃이 심어져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10월과 11월 부산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화꽃 축제, 국화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통해 가을의 끝자락을 아쉬워하기 충분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강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학습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으면서 내년부터 강서구 모든 학생들이 입학준비금에 더해 1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는 그동안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게 10만 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학습 지원비 1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입학생뿐 아니라 재학생까지 강서구 모든 학생이 학습비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출산율도 높고 또 아이들 키우는 가정 젊은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학용품, 가방, 교복 그래도 이렇게 지원하면 우리 어머니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강서구 입학준비금과 학습지원비는 동백전을 통해 연 1회 지급됩니다. 학용품과 도서 구입, 교육활동비 등으로 용도가 한정되고 고등학교 입학준비금에는 교복비가 포함됩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현금성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모든 초중고등학생 2만 1,500여 명이 지원 대상이고 전액 구비로 약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구의회는 다음 달 18일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 내년부터 지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